오늘은 아파치 웹서버 멀티 프로세싱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중에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npm이라는 게 있습니다. npm이라고 있는데 멀티 프로세싱 모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줄여서 앞 글자만 따갖고 np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pm이라는 거는 이제 멀티 프로세싱 모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아파치 웹서버의 동작, 쉽게 말하면 접속을 받아들이는 동작, 접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그 접속을 받아들인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누가 처리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접속을 받을 거냐 하는 그런 동작 방법을 서버의 프로세스 상태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리포크 npm, 워커 npm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워커 npm을 좀 더 발전시킨 이벤트 np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responsible for binding to network port on the machine, offsetting request. 어떻게 요청을 받아들일 거고, dispatching children to handle the request. 그러니까 request 핸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식 프로세스를 이렇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파치 홈페이지에 있는 다큐멘트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페이지로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겠죠.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는 시스템의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하고 요청을 받아들이며 받아들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다중 처리 모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하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요청을 어떻게 누가 처리할 거냐, 자식들에게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듈화 됐다는 거는 뭐냐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시스템 엔지니어가 딱 봐서 이거는 프리포크 npm이 더 적합해. 아니야, 이거는 워커 아니면 이벤트 npm이 더 적합해.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리포크가 뭐고 워커 및 이벤트가 뭐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리눅스 시스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자식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는 포워드로 실행시킬 수 있고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프리포크는 뭐냐 하면 이렇게 메인 프로세스가 있고요. 하나 실행시키는 메인 프로세스가 있으면 접속이 하나 딱 들어오면 메인 프로세스를 복제한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 프로세스가 접속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크라는 말이 뭐냐면 복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 프로세스를 복제를 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자식 프로세스가 접속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 근데 프리포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포크를 해놓는다. 미리 자식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접속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렇죠?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는데 들어올 때마다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좀 비싸요, 얘가.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복제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자원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싼 감이 있어갖고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역시 이것도 설정 값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워커랑 이벤트는 뭐냐 하면 워커는 이벤트랑 똑같은 건 뭐냐 하면 메인 프로세스 안에 그리고 또 혹은 자식 프로세스 안에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메인 프로세스, 이렇게 메인 프로세스가 있고 자식 프로세스가 있겠죠. 이 메인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자식 프로세스예요. 잘못됐어요, 이것도. 자식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 모든 요청은 자식 프로세스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프로세스가 받지 않아요. 자식 프로세스가 받게 되어 있고요. 자식 프로세스 내에 이렇게 다시 또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겁니다. 스레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 스레드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림을 꽂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프로세스가 또 여러 개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레드가 접속을 하나씩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버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스레드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인 겁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자식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설정은 이런 식으로 npm이 프리포크 모듈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로딩되어 있으면 이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npm 워커 모듈, npm 이벤트 모듈에서 그 안에 이렇게 if 모듈 디렉티브를 GC어를 사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관련 왜 이렇게 달리 이렇게 하느냐? 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프리포크가 적합하고 이벤트 혹은 워커 npm이 적합할 수가 있거든요. 워커로드라는 말이 있는데 작업 부하에 따라서 워커로드에 따라서 어떤 거를 좀 더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파치 웹서버 npm 중에 프리포크 관련된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에 대해서 몇 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주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설정을 해서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스타트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서버 프로세스를 몇 개로 할 거냐.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최소한 스페어 서버라고 되어 있죠. 스페어라는 게 뭐냐면 예비랍니다. 예비. 그쵸?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짐칸에 그런데 이렇게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스페어 타이어. 그쵸? 그 예비 타이어예요. 예비 타이어. 그쵸?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스페어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최소 예비 서버 미니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멈 스페어 서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로 예비로 갖고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 말하는 거고요. 맥스 스페어 서버로 되어 있는데 최대 예비 서버 개수 이거는 다 프로세스 개수를 말한 거겠죠. 프리포크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수도 넘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프로세스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붙은 거 다 프로세스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예비 서버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유지해야 될 서버 개수 그걸 말하는 거고요.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는 뭐냐 하면은 워커스라는 게 이제 자식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리퀘스트가 요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청을 요청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런치되는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의 최대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들이 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의미를 지금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서버 리미트는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을 보면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의 기본값보다 큰 값이 필요할 때에
이 서버 리미트 값을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aximum value for max client라고 되어 있는데 max client가 아니고 요거는 max request workers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max client는 예전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max request를 위해서 설정하는 최대값을 하는 건데 네, 특징이 뭡니까? max request workers의 기본값보다 기본값이 256이거든요. 크게 설정하려고 할 경우에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걸로 나와 있고요. max connection per child는 뭐 아시겠지만은 자식 프로세스의 최대 개수, 커넥션 개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가 커넥션을 받을 때마다 이제 접속 개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팅을 하고 그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그 자식 프로세스가 킬되고 다시 생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은데 네. 보통 이 정도로 해서 쓰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설정의 예제는 이렇게 보시면 아래처럼 스타트 서버 8개, 민 스페어 서버스 5개, 맥스 스페어 서버스 20개, 서버 리미트 11개,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설정도 약간 좀 잘못된 것이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는 설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디폴트 값 써도 돼요. 그리고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 디폴트 값보다 크게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서버 리미트 값을 저쪽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두 개 값은 사실상 그냥 안 적으셔도 된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4개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 2개 정도는 가끔씩 튜닝을 할 때에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어넣은 거고요. 워커랑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맥스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 2.4 이전 버전이었던 2.3 버전까지는 맥스 클라이언트라는 걸 값을 썼었는데 그것이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로 바뀌었습니다. 2.4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호환이 되긴 합니다. 지금도 맥스 클라이언트라고 적으면 인식을 합니다. 근데 2.4에서는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라고 쓰고 있다.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스타트 서버는 뭐 시작할 때의 생성할 프로세스 개수를 말하는 거고, 서버 리미트는 맥스 리퀘스트 워커스, 그러니까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자식 프로세스의 최대 개수를 설정해 준 건데 그게 256개입니다. 디폴트가 256개 이상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서버 리미트 값을 적어주는 거죠. 적어주게 되어 있고요. 둘 다 값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256개 되어 있고, 민스페어 스레드라고 되죠. 이건 아까는 앞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레드라고 되어 있죠. 이제 워커와 이벤트는 스레드 기반으로 돌기 때문에 스레드 값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최소 예비 스레드 개수가 몇 개냐, 최대 예비 스레드 개수가 몇 개냐, 예비로 두는 겁니다. 예비로. 그래서 예비라는 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작할 때 생성되는 프로세스 스레드 개수하고 예비로 더 갖추고 있는 것. 그러니까 왜 식량도 예비 식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밥을 먹는데 밥을 항상 먹는 거는 그냥 계속 소모를 하는 건데 예비 식량은 항상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최소 예비 식량, 최대 예비 식량 얼마, 최소한 한 5가마니는 있어야지만이 뭐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갖고 있는 거니까 예비예요. 예비. 스페어라는 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스레드 리미트라는 값인데 여기 서버 리미트하고는 똑같은 의미죠. 어찌 보면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식 프로세스당 스레드를 몇 개를 할 거냐, 이것도 카운팅을 하는 거죠.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팅 이상 되게 되면 스레드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의 이제 자식 프로세스에서 스레드를 생성을 하니까, 그거에 스레드 퍼 차일드의 최대값을 이제 리미트를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디폴트 값이 있을 거예요. 얘도 디폴트 값이 있는데 그 디폴트 값보다 훨씬 큰 값을 지정해 줄 때에는 리미트 값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실 이렇게 그것도 디폴트 값이 다 있습니다. 스레드 퍼 차일드 이런 것도 스레드 값이 디폴트 값이 다 있는데 그냥 디폴트 값 두시면 됩니다. 서버 리미트 두 개도 디폴트 값 그냥 두시면 되고 예비랑 맥스 이 정도만 설정을 해갖고 쓰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디폴트 값을 놔두고 그냥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디폴트 값만 가지고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디폴트 값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이 디폴트 값은 그래도 좀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적용될 수는 있지만 시스템 상황이 굉장히 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 파라미터 값은 시스템의 자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성능 테스트를 거쳐서 값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막 A/B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디폴트 값으로 놔둬도 크게 영향 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파치 서버 2.4로 넘어오면서 기본 그 npm이 이벤트로 바뀌었어요. 이벤트로. 그래서 레드햇 운영체제 8.5 같은 거 최신판 깔고 패키지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벤트 npm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npm이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기본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한번 서버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햇 리눅스에 접속을 했고요. 패키지로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메인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httpd.conf 파일로 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다른 conf 파일들을 conf.d 디렉토리에다가 확장자가 conf로 끝나는 파일로 전부 다 이렇게 저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거를 include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include 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모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듈도 아파치 웹서버는 다 모듈화가 되어 있다 그랬죠. 기능별로.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모듈을 로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메인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은 npm 설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메인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그 npm 설정이 없는데 npm도 역시 모듈이기 때문에 모듈을 먼저 로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 conf.모듈 디렉토리에 가보면 이렇게 00-npm conf 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pm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mode _npm prefork 이렇게 돼 있고 워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는 이제 주석이 풀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아파치 웹서버는 이 웹서버는 이벤트 npm을 쓰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리포크라든지 워커 관련된 설정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듈이 저것만 이제 로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이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베이스 기본적인 이제 아파치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모듈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로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모듈 로딩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정이 없네요. 그쵸? 네, 설정이 없는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벤트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벤트 설정은 아까 그 PT에서 봤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if 모듈 명령어를 써서 그 안에 이제 파라메터 값들을 이제 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기본값은 뭐 기본값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 다 내려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개만 있어도 됩니다. 3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장을 하고요. 아직 아파치 웹서버는 시작이 안 되어 있네요. 저장을 하고 아파치 서버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컴피그 테스트를 한번 해줍니다.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설정을 쓰는데 문법을 쓰고 있는데 이 문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신텍스 OK 이렇게 나오면 문제없이 설정이 잘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거 하나 빼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신텍스 에러 뭔가 오류가 났다. 여기에 클로징 미싱이 된 것 같다. 이거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죠.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됐던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닫아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면 컴퓨터 테스트가 되고요. 패키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 D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파치 웹서버가 시작이 된 거고요. 스테이터스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생성이 되어 있죠. 근데 과연 그러면 얘가 프리포크인지 이벤트인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설정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설정이 워낙 많다 보면 헷갈립니다. 얘가 막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tpd 한 다음에 -v 이렇게 대문자 v예요. 대문자 v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서버 npm이 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벤트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벤트 npm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프리포크로 바꿀 수 있냐? 당연히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여기서 요거를 다 지우고 요거 주석 처리하고요. 그죠? 프리포크를 하고 싶다. 요걸로 하면 되죠. 그렇죠? 프리포크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설정은 아까 PT에서 봤듯이 대충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나온 다음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컴피그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되면 신텍스 OK 이렇게 나오게 있죠. 문법에는 이상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재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리스타트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네, 재시작 됐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액티브 러닝 이렇게 나오죠. 상태가. 그리고 프로세스를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식으로
프리포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신경이 스레디드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포크는 프로세스 기반이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 기반이기 때문에 스레드가 아니죠. 그래서 노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노 당연히 노죠. 스레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죠? 근데 아까도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기본으로 이제 이벤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2.8을 넘어오면서 이제 그 이벤트가 기본으로 된 거죠. 여기 읽어보면 variant of worker npm 되어 있는데 worker npm이 변종이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벤트 npm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이거 모르고 사세요. 워커랑 뭐 프리포크 굳이 알아야 되느냐.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몰랐으면 좋겠다. 몰라도 된다. 그냥 이벤트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워커 뭐 프리포크 써야 되느냐. 굳이. 왜냐하면 엔진엑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npm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벤트 드리븐으로 되어 있는데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쓰고 있는데 아파치 웹서버도 굳이 뭐 이렇게 프리포크 워커까지 알면서 써야 되느냐. 그냥 다 이벤트로만 쓰자. 엔진엑스도 그냥 이벤트로 해갖고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뭐 프리포크 알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것이 아시겠지만 이제 성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서버 자원에 맞는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개수들을 조정을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초보자가 보기에 좀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벤트 npm을 쓰시라. 그렇게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히 아파치 서버 np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